근데 저것도 좀 이슈가 있는 게 아까 전에 물류 공급 벤더가 있을 경우에는 그쪽으로 주문하면 되니까 매장 수가 일정 수 늘어날 때까지는 사실 이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본사에서 만약에 반드시 받아야 되는 이슈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가장 우선순위가 있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IT 시스템에 대한 이제 환상인데, 그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은 어떤 분위기냐면은, 저희 이제 프랜차이즈 관리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이런 기능도 필요하고, 그런가요? 제가 한번 다 개발을 해줬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가서 제대로 쓰나 딱 점검 차원에서 가봤더니, 못 쓰고 있어요. 왜 안 쓰세요? 그랬더니, 입력할 게 너무 많아서. 그 본인들이 다 요청한 거였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입력할 게 많아서 못 쓰겠대요. 자,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IT 시스템에 대한 환상입니다. 뭔가 IT 시스템에서 나한테 뭔가 줄 게 있을 때는 도입하면 좋을 것 같은데, 내가 여기다 뭔가 입력해야 되는 사람 입장이 되면은 도입하기 싫은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잘 판단을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IT 도입 시기가 이제 언제가 좋으냐, 시기에 대한 건데,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없는데, 대신에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늦게 도입할수록 업무 고착화가, 업무 관행이 고착화되기 때문에 시스템 도입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결국 프랜차이즈 본사 초창기에는 업무 관행이 고착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IT 시스템을 쉽게 받아들여요. 예. 근데 매장 수가 막 2, 3바퀴 넘어가면은 사실상 모든 업무가 제가 지금까지 앞쪽에 설명드렸던 거 있죠. 그게 다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시스템에 그냥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시스템에 못 맞추겠다. 시스템이 우리한테 맞춰라죠. 그러면은 결국 방법은 거기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들어가야 되죠. 그럼 당연히 비용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너무 늦게 도입하는 것보다는 적정 시기를 타면 좋은데, 여기 공유FC 포럼에서 어떤 유명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10년 동안 그 CEO 역할을 하시다가 나오신 분이 여기서 한번 강의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그분한테 질문했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뭐 업종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은 50개 정도가 되면은 이미 이런 IT 시스템에 대해서 도입을 검토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직접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 거의 50개가 기준인 것 같아요. 현장에서 부딪혀 보면은. 그 다음에 이제 IT 도입 담당자로 누굴 내세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그 현장 실무자가 담당자가 돼서 오면은 이쪽은 입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주로. 그래서 UI에 대해서 집착이,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웃으시는데 아실 거예요, 왜 그런지. UI에 대한 집착이 엄청납니다. 왜냐면은 입력하는 게 피곤하기 때문에 하나라도 덜 입력하거나 편하게 입력하기 위해서 UI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심합니다. 예. 근데 만약에 관리자 출신이 만약에 담당자로 온다 그러면은 관리자는 내가 보고 싶은 보고서 위주로 IT 시스템을 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입력은 그냥 하면 되고 보고서가 중요하니까 굉장히 보고서를 디테일하게 종류를 다 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IT 도입을 할 때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관리자보다는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을 담당자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가급적 막내는 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 말씀 하나 드리는데, 영원한 숙제 Y. 예. 지금까지 제가 이제 프랜차이즈 시스템 도입을 위한 지도를 쭉 설명드렸는데,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디테일한 실무는 여러분들이 더 당연히 잘 아실 겁니다. 근데 프랜차이즈 본사의 시스템을 구축할 때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이게 빨리 정착을 시킬 것이냐, 이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했던 거고요. 그러면 이러한 시스템 도입이 왜 필요하느냐? 결국은 이것 때문에 그러죠. 가맹점주들은 왜 프랜차이즈를 할까요? 본인이 하면은 비싼 로열티 안 내도 되고 물류도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데, 사실 점주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시스템을 빨리 구축해야 되는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죠. 그쵸?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왜 해야 되느냐 이거 설명을 드렸는데,
프랜차이즈 본사가 이 Y라는 거에 대해서는 전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공식 후원사라 그러나요? 네. 예. 공식 후원사 중에 저기 디포 인덕션이라 그러는데 제가 여기 대표님하고 한번 만나서 물어봤어요. 나는 주방에 있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싶다. 이게 나의 Y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굉장히 분명하죠. 거기에 따라서 제품 라인업이 다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프랜차이즈 본사도 분명히 Y가 있을 겁니다. 제가 아시는 어떤 지금 매장 하나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지금 프랜차이즈 시키려고 준비 중에 계세요. 제가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대표님의 Y는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사람들이 좀 독특한 메뉴를 사람들한테 한번 맛보이고 싶은 게 나의 Y다. 그래서 좀 메뉴들이 좀 독특해요. 이런 식으로 그분들의 Y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스템을 좀 설명드렸는데 가맹점주의 Y, 본사의 Y 이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걸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질의응답 받겠습니다. 질문하실 분 계시나요? 대기업 말고 가장 정부화 시스템, 전산화 시스템이 가장 잘 된 업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메이저 프랜차이즈가 잘 되어 있는 편이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어느 범위까지를 잘 된 거냐고 하는 게 그게 사실 좀 애매한데 요걸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면은 결국 이제 이게 구축이 다 돼 있으면은 그나마 체계적으로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좀 약간 빠진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앞쪽으로 하시면 넘어가야 되는데 저기 조금 앞쪽으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 아까 전에 뭐 발주 시스템부터 해서 뭐 ERP 이쪽 있잖아요. 이쪽 부분이 이제 거의 다 돼 있으면 잘 돼 있다고 말 수 있는데 여기서 좀 더 한 단계 더 확장을 하면은 여기 생산 쪽 있죠. 생산부터 해서 뭐 이쪽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완전히 제조 유통 분야예요. 그래서 이쪽은 정말 말 그대로 ERP 분야이거든요. 사실 이쪽이 좀 금액이 좀 커요. 그래서 이것까지 만약에 돼 있는 경우는 정말 그냥 완전히 고도화되어 있는 데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업무 처리를 위해서 하는 데는 그냥 보통적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제가 여기서 들은 거 중에서는 그쪽까지 돼 있는 데가 아까 말씀드린 16억 정도 들었다는데 보통 억 단위 넘어가는 데는 그런 게 다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고 뭐 1000단위 정도라고 하면은 그 업무에 필요한 그 정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근데 저도 이게 본사 그걸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가장 잘 되다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예. 답변이 됐나요? 그래도 경험상 아는 범위 내에서는 어디가 제일 잘 되고 있는 것 같아 추천이라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이 추가한 데 중에서 가장 성공 사례라고 또 제가 현재 구축한 거는 저는 이렇게 왜냐면은 제가 ERP 쪽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보통 규모가 큰 데는 ERP 쪽 그쪽을 이제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그쪽은 오늘 ERP 업체가 왔으면 그걸 좀 대신 답변이 가능할 텐데 제가 들은 것 중에서는 업체명 말해도 되는 건가요? 예, 알고를 엄청 얘기하셨잖아요. 예. 그렇구나. 삐처리 다 가능하니까 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마이크만. 제가 여기다 말했나요? 죄송합니다. 예. 입사 이때부터 지문 인식을 시작을 했어요. 대표님이 전사실 출신이라서. 그런데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엄청 스트레스였거든요.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입력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산출물을 조금은 좀 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그래도 10년 전 시스템을 지금 적용하는 회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시스템을 봤는데도 저도 못한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는 또 그게 본사 가서 보자 하더라도 조금 소극적이에요. 예, 그래서 어디가 더 잘 되어 있나 조금 사실 보기 힘듭니다. 예. 어디가 더 잘 되어 있나. 예. ERP 쪽을 제가 진행한 거는 제가 실무자로 있을 때 제가 그때 진행을 했었고 그 외에는 저도 ERP를 개발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ERP를 접하기 쉽지 않은 게
ERP는 그 회사 모든 걸 다 까는 거기 때문에 외부 사람에게 쉽게 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제가 들은 거는 아까 전에 원활물 부사람이 왜 말씀드렸냐면은 그 제조 유통 쪽까지 어느 정도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10년 전에 들을 때 명인만두? 왜냐면은 그 대표가 전산 쪽 출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 관심이 많아서 이미 그 당시에 또 전산화 작업을 많이 했다고 이제 들었어요. 그러면 사실상 이제 그 전산화 작업이 뭐냐면은 아까 전에 그 부분이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 근데 이제 이 IT 시스템 쪽에 있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구축이 잘 돼 있느냐와 얼마나 그거를 활용을 하느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예, 구축은 정말 잘 돼 있는데 뭐 입력할 게 많아서 활용도가 떨어진다든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이 그쪽이 많아요. 구축은 정말 잘 돼 있는데 입력할 거나 그런 게 너무 복잡해서 활용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보면은 초기에는 이제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포스는 포스 회사 프로그램을 쓰고 수발주는 뭐 삼자 물류 회사 걸 쓰고 ERP는 뭐 더 돈을 많이 쓰는데 결국 이제 그거를 갖고 정보가 다 흩어져 있다 보니까 가공하기 위해서 맨날 로데이터 다운받아서 엑셀 넣기 활용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시점이 돼서 아 전산화를 구축해야지라고 돼 있는 상태에서 이미 각각의 시스템들이 흩어져 있는데 이것들을 유기적으로 합치는 쪽으로 IT를 개발하는 게 나은지 각각의 독립된 회사들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합쳐지지가 않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베이스에서 다시 내가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로 다 패키지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하는 게 나은지 이 IT를 개발해 보니까 생각지 못한 복병들이 있는데 이제 실제로 이제 업무를 진행해 보시니까 어떤 게 훨씬 더 낫더라고 좀 가이드를 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답은 없다, 판단만 있을 뿐이다. 이제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제 이제 경험상 보면은 뭐부터 말씀드려야 되지? 사실 이제 보면은 정보가 다 흩어져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이거 설명드릴 때 처음에 이 말씀했죠. 개발하는 사람,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각각의 전문 분야가 있어서 이렇게 제공하는 게 맞는데 이거를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이게 왜 나눠져 있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 통합을 해야 되는데 통합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결국은 이거를 통합할 수 있는 거는 저 ERP 업체가 통합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저게 왜 어렵냐면은 아까 전에 업무 고도화 있죠.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쪽 회사에 맞춰서 개발을 해줬으니까 프랜차이즈는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그럼 다른 데 할 수 있겠네? 근데 거기 가잖아요. 안 맞아요. 절대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완전히 이걸 통합해서 구축하는 거는 사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문제고 만약에 저한테 이거를 권장하느냐 마냐 한다면은 뭐 ERP 업체가 여기서 강의했다면은 당연히 이걸 하는 게 맞다고 하겠지만은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굳이 강제로 통합하는 거는 조금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가장 이제 이슈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이런 거예요. 이제 회계에 관련되고 이런 거는 당연히 ERP니까 이제 그거 빼고 예를 들어서 이제 그룹웨어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발주 시스템 이런 거를 예를 들어 보면은 이제 매장에서 올라온 발주 내용을 분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근데 예를 들어서 이거를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전 부서가 다 그렇고 들어가서 다 볼 수 있으면 되는데 희한하게 그렇지가 않아요. 꼭 요거를 담당하는 사람만 들어가서 보거든요. 그러면은 나머지 직원들이 이 데이터를 보고 싶으면은 이거를 담당한 사람이 뿌려줘야 되잖아요. 천상 이걸로 뿌려주잖아요. 엑셀로 다운받아서 가공을 한 다음에 이걸로 직원들한테 뿌려주죠. 그럼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야 니들이 들어와서 직접 봐. 야 어려워 네가 만들어서 줘. 보통 이런 식으로 그냥 이원화돼 버리는 거죠. 단 한순간에 그냥. 그래서 만약에
시스템을 다 통합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구성원마다 요구사항이 달라요. 그래서 이게 강제로 통합한다 하더라도 과연 구성원들이 이걸 다 쓸 수 있느냐?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굳이 저는 통합하는 거는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에 이제 통합한다 쪽으로 하면은 요거 두 개는 좀 통합을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요거 두 개만큼. 예. 왜냐면 요게 연관된 업무가 좀 많거든요. 예. 다른 질문 있습니까? 또 질문 있으신가요? 예. 그 오토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신가? 마윈이 이제 신소매 막 이런 진행을 하잖아요. 막 중국에서 그런 것처럼 한국에 이제 자영업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좀 자영업자 입장에서 업체들 입장에서 만약에 이런 큰 시스템을 시작점을 만약에 오토로 이렇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뭐 길이 있을까 하고 그런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프랜차이즈인데 예. 뭐 제가 대답하기에 너무 거창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은데 뭐 오토 시스템을 너무 거창하게 쓸 필요 없이 페달 앱 그런 거 다 오토 시스템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쓰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과연 매장에서 오토 시스템을 쓰는 이유는 왜 쓸까? 왜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은 딱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정말 그걸로 매출을 올릴 수 있느냐 아니면 고객을 이걸로 유입할 수 있느냐. 근데 매출에 도움이 되느냐는 오토 시스템을 매장에서 쓰고 있는데 물어보니까 일단은 매출에 도움은 되는데 그게 과연 남느냐가 이제 문제죠. 남지는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손에 안 볼 정도로 약간 남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쓰는 이유는 이미 온 국민이 배달을 편하게 시켜 먹고 하는 욕구가 있으니까 안 할 수 없다는 거죠. 고객 입장에서. 예, 그냥 고객 요구사항을 맞춰주려면은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힘들 것 같고 그거는 좀 이 오토를 전문적으로 한 업체가 와서 설명해 주는 게 맞는 것 같고 전반적인 IT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매장에서 이거를 왜 쓸까? 아까 설명드린 두 가지. 고객 유입 때문에 쓰느냐 실제적인 정말 이걸로 매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쓰느냐 이 두 가지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신가요?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강의 안에서 하셨던 것 중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고객 유입 말씀하셨을 때 고객이 관심을 가질 만한 콘텐츠를 많이 강조하셨는데요. 혹시 뭐 경험하신 것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있었던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보셨던 경험하셨던 것 중에 인상 깊었던 콘텐츠가 있었는지 한번 얘기를 듣고 싶어요.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저도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저도 이제 결국은 그거죠. 페이스북 하다 보면은 갑자기 광고가 가로로 탁 하고 걸릴 때 있죠. 그러면 이제 그때 이제 노출되는 거 본데 관심이 없으면은 당연히 스킵하고 넘어갈 테고 관심이 있으면 볼 텐데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가 큰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 레저나 뭐 아니면은 뭐 이쪽을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이제 그런 제가 이제 좋아하는 건 또 이제 두 가지인데 맛집하고 그 다음에 그 등산이라든지 레저 쪽 페이스북을 막 하는데 그게 갑자기 딱 눈에 뜬다 그러면은 이런 맛집 생겼네 한번 들어가 봐야지. 왜냐면 제가 예전에 맛집 탐방을 해봤었거든요. 그냥 눌러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본다는 거죠. 예. 그럼 그랬을 때 아까 전에 그 타겟팅이 되게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뜨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타겟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페이스북이 뜨는 건데 제가 이제 이거 사업하시는 분께 여쭤봤는데
타겟팅을 해서 고객이 좋아하는 거를 던질 수가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의료 쪽이다. 그러면 병원 쪽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병원 관련돼서 그런 마케팅을 하게 되면은 페이스북 하다가 병원 관련된 게 딱 떴는데 마침 내가 이가 아픈데 치아 관련된 게 딱 떴어요. 그건 눌러가서 보겠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이거는 개인마다 취향에 이제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이제 타겟을 하냐가 중요한 거겠죠. 그 키워드나 이거는 내가 이걸 관심이 있어서 작정을 하고 검색을 한 사람들이 보는 거고, 오프라인이나 이제 이런 쪽은 지나가다가 그냥 걸리는 거고, 근데 이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타겟팅을 해서 그 사람들이 보라고 던지는 거고,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아까 전에 말씀하신 거를 좀 답변 드리면은 관심 가진 거 있었냐? 저는 당연히 맛집 같은 거 뜨거나 아니면은 뭐 레저 스포츠 이쪽 같은 게 뜨면은 그게 가장 인상 깊었죠. 그리고 그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아까 제가 예로 들어 드린 거 있잖아요. 그 쿠폰 온 거. 어떻게 알고 내 마음을 알고 귀신같이 이걸 보냈지? 지금 제가 이 강의를 했을 때 한 거는 그만큼 제가 기억에 남았기 때문에 이제 강의 소재를 활용을 한 것이죠. 다른 사람들도 아마 그럴 거예요. 나름대로 고객 유형에 대한 마케팅에 대해서 나름대로 본인 머릿속에 기억에 남았던 게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는 거겠죠. 예. 답변이 좀 됐나요? 예.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제가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 그 여러 시스템들이 있을 건데 이 시스템을 통해서 생기는 그 인사이트 혹은 아웃풋의 데이터들을 보는 사람이 사실은 실무자들도 있고 최종 의사결정자들도 간접적으로 있잖아요. 근데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만들 때 의사결정자를 고려해서 만드는 게 더 좋고 그런 게 더 잘 팔릴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사용 필요가 더 높고 실무자들이 사용하는 게 더 필요가 더 잘 팔리고 더 좋을지, 이게 두 개가 다 일치하면 좋은데 일치 안 한 경우가 많잖아요. 어떻게 셀링을 하시겠습니까? 정말 제가 현장에서 부딪히는 그거를 질문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정말 이 제품을 팔아먹겠다고 작정을 하고 만들었으면은 그 정책 결정자 있죠. 그 사람이 보기 좋은 걸로 만드는 게 그게 맞아요. 예, 그게 맞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할 때도 CEO를 상대로 해서 이런 시스템 이용하면은 대표님이 보실 때 이런 정책 결정할 수 있는 거를 빨리빨리 받아볼 수 있어요. 이쪽으로 해주면 그냥 땡이죠. 근데 이제 정말 이제 전반적인 프랜차이즈 시스템에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그러면은 실무자에 맞추는 게 맞죠. 근데 실무자에 맞춰서 할 경우에는 두 가지 좀 이슈가 있어요. 제가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결국은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이제 문화에 따라 이제 차이가 나는데, 이건 제가 직접 경험을 한 거예요. 대표님이 야 우리 이런 시스템 좀 도입을 해보자 해서 소개로 딱 가서 설명해 줬는데 직원들 반응이 별로 안 좋아요. 그 이유는 나중에 보니까 딱 이거 하나요. 지금 아까 전에 제가 프랜차이즈 시스템 쭉 설명드렸잖아요. 예. 해야 될 업무를 서류나 엑셀로라도 하는 본사라면은 이런 IT 시스템 설명하는 것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입니다. 원래 하던 거니까. 근데 그거를 서류나 엑셀로라도 하지 않은 본사라면은 이런 IT 시스템에 대해서 거부감이 굉장히 세요. 그 구성원들이. 그러면은 반대로 따지면은 서류나 엑셀로라도 이런 업무를 어떻게든 하고 있던 데는 가보잖아요. 대표님은 이거를 도입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도입하자고 막 뗐어요. 우리 이거 도입하자고. 야, 우리 예산상 이거 안 돼. 좀 기다려봐. 이거 도입하자니까요. 거꾸로 돼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는 본사 문화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답변이 좀 됐나요? 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예. 혹시 뭐 그냥 재밌는 질문이어도 되니까요. 예, 마지막 질문으로 받겠습니다. 예. 10개에서 11개 정도의 브랜드를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사라고 하면 지금 이제 보여주셨던 그 여러 가지 그 구축해야 될 시스템 중에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가정하에 어떤 것들이 넣었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예산을 좀 이렇게 머릿속에 가지고 가면 될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네. 브랜드 수가 몇 개라고요? 브랜드 수는 한 개인가요? 가맹점은? 예, 그리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일단은 홈페이지는 당연히 먼저 만드셔야 될 테고, 예.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은 포스나 뭐 이런 거는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 오토나 이런 거는 고객 유의 때문에 쓰는 거니까 빼고, 저는 요거부터 좀 하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리고 예산을 얼마나 잡냐고 말씀드리자면은 이거를 도입을 하느냐 아니면은 그 서비스 형식으로 도입해서 쓰느냐, 이제 그 차이가 있는데, 구축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략적인 금액이 만약에 통째로 만약에 턴키로 만약에 계약한다 그러면은 못해도 2~3천만 원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업체마다 다릅니다. 대략적인 금액이에요. 그 월 납입 방식으로 계약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그 들어봤는데 보통 대략적인 금액선이 월 한 30에서 50만 원 선? 그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월 30에서 50만 원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해서 납품을 해본 경험이 있고, 근데 그것도 좀 만약에 매장에 11개 정도면은 그것도 좀 부담스러우실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어떤 걸 권해드리냐면은 저기 서비스 임대 방식. 그냥 그 설치나 그런 거 필요 없이 로그인해서 그냥 쓰는 건데, 이때는 매장당 월 얼마 이렇게 돼요. 근데 제가 이제 들어본 거 중에서 매장당 월 6,000원 받는데 이제 들어봤고, 그 다음에 보통 한 3,000원에서 6,000원 그 사이인 것 같아요. 매장당 월. 예. 근데 어떤 서비스가 이제 도입되는 따라 들어가냐 추가적으로 주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달라지는데, 그러면은 매장 수가 10개 정도라면은 그런 시스템을 쓰시는 게 낫겠고, 매장 수가 50에서 100개 정도라고 하시면은 월 50만 원, 30에서 50만 원 주고 그냥 월 고정 비용으로 쓰시는 게 당연히 나을 테고, 거기서 이제 매장 수가 좀 더 늘어난다 그러면 차라리 그냥 아예 그냥 도입을 해버리는 게 낫겠죠. 왜냐면은 그 정도 되면은 다른 시스템하고 이것저것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은 차라리 그냥 도입을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예. 답변이 좀 됐나요? 예. 네. 질문 꼭 해야 되겠다 하는 사람 혹시 없으시면, 네, 없으신 거죠? 예, 오늘 강의 첫 스타트를 끊어주신 저희 국민재 대표님께 큰 박수로 감사함을 전하겠습니다. 예. 혹시 네 분을 선정해 주셔야 되는데요. 혹시 네 분 호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여기 앞에 앉아 있는 네. 그 2만 원권하고 만 원권인데 뭐로 드리시겠어요? 얼굴 보고. 예. 그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 예. 저를 바라봐주고 계속 호응을 해주는 만큼 사실 고마운 분은 없거든요. 지인 아니세요? 아닙니다. 오늘 처음 뵀습니다. 예. 2만 원권. 네, 치킨 플러스 2만 원권. 이거 누가 체크하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분 2만 원권 한 분 또. 네. 그 가장 앞에 앉아서 저희 질문 공세에 고생하신 예. 예. 이분을 위해. 예, 장진호님, 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니뽕네뽕 1만 원권 두 분 뽑아주세요. 예. 그리고 아까 전에 저 미스터 피자에서 오신 분. 네네, 손 들어주시겠어요? 예, 네. 예, 저분께 하나 네네. 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 질문하신 분이 어느 분이셨죠? 예, 저분께 하나. 네. 네. 소모임은 오프라인 1회 이상 참석하신 분은 저희가 소모임 하나에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6개의 소모임이 있는데 아까 최다미님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할 스텝인데, 저희가 구매방에 구매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업체 정보, 그다음에 구매 어떤 품목이 필요하다 이런 정보들이 있는데, SNS 상에 하다 보니까 메신저 상에서 하다 보니까 다 정보가 흘러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제 노가다로 카페에다가 저장해서 검색으로 업체를 찾을 수 있게끔, 그리고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하실 분이에요. 그리고 또 엑셀 시트에 다 정리해서 넣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힘든 작업을 중요하지만 힘든 작업을 해주실 스텝이고요. 저희가 카페에 모든 정보들을 지금 다 완벽하진 않지만 다 채곡채곡 넣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SNS나 메신저를 통해서 저희가 커뮤니케이션 많이 하는데 정보를 보관해야 되는 부분 때문에 조금 고된데 저희 스태프들이 오프라인에서 저렇게 활동을 도와주시기도 하지만 온라인상에서도 계속 데이터를 저장하고 여러분들이 계속 이용하실 수 있게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이버 카페에 공유FC가 있는데요. 가입하셔서 필요한 정보들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1회차까지 참석을 꾸준히 해주시길 정말 부탁드리고요. 아마 다음 주에는 노쇼가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아마 여유로우실 거예요. 이거는 작년 경험이에요. 그래서 15분은 안 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여유롭게 앉으셔서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킹 하시고 즐겁게 지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거 선물 다 가져가시고요. 예, 그럼 다음 주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팬텀 프랜차이즈 팬텀 FC는 공유 FC 아카데미 시즌 2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이번 공유 FC 아카데미는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11명의 실무자 지식 나눔이 프랜차이즈 산업의 아름다운 지식 하모니가 되어 널리 퍼질 것입니다. 팬텀 FC는 프랜차이즈 시스템, 컨설팅, 점포 개발, 인테리어, R&D, 마케팅, 슈퍼바이징, 해외 마케팅, 정부 지원 사업, 협동조합 프랜차이즈, 전략기획 등 11개의 전문 파트로 나뉘어 2018년 초 여러분 곁을 찾아갑니다.